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아주 높은 순위에 올랐었는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로를 일찍 결정하고 공부를 하고 있던 우리 많은 학생들 갑자기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교육부는 금세 입학사정관제 폐지에 관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해서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을 오는 8월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입학사정관제 제도 변경은 여론 수렴을 거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많이 혼란스러워하실 텐데 가장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혼란함은 좀 줄여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4 음대 합격 전략을 주제로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음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하는데요.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십니다.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음대 입시 전략은 물론이고 또 실기에 대한 이 최고의 조언을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대원여고 음악과장이시죠. 정치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훈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오늘 처음 출연하는 분이신데요. 독일 브레멘 음대 석사십니다. 유미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미진입니다. 네, 자, 음대를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 내신과 또 수능 점수 또 실기까지 굉장히 또 완벽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음대 진학에 대한 궁금증 많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음대 입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제 막 고3 수험생이 된 음대 진학을 원하는 우리 학생들 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많이 막막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음대 입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점 어떤 점들이 있는지 먼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정치훈 선생님께서 지금 음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 진학 방향을 잡을 때 어떤 점부터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요. 음대를 진학한 학생들은 첫 번째 수업 중에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학원을 다니면서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일단 학원에 가서 사교육 들죠. 다음에 그 시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졸게 되죠. 다음에 우리 음대 애들은 특히 실기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실기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결국 이중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진학의 형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첫 번째는 실기 우수자만 가지고 실기만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성적과 실기를 합쳐서 진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실기 위주로 대학을 진학한다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필기와 함께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콩쿠르를 참여하는 건데 이 콩쿠르를 마구잡이로 많이 나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이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특히 이제 인문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다른 경험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콩쿠르를 나가서 무대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다음에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모여서 음악회를 실시하는 경우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근데 선생님 이제 보면은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도 이제 대학 입시라는 큰 틀에서 보면 수시와 정시로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서 2013년도 음대 입시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지적을 해 주시죠. 네. 일단 2013학년도 음대 입시 결과를 수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의 일반 전형은 연세대, 한국종합예술학교, 경원대, 동원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주계대를 실시를 하는데요. 전공에 따라서는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가질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170대 1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형 요소 방법에는 70% 이상의 실기 반영률을 보통 반영하는데요. 어떤 대학에서는 100%까지도 반영합니다.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은 수시가 관악기를 위한 수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피아노나 성악은 거의 뽑는 학교들이 작습니다. 네. 예, 다음에 2014년도 음대 입시 결과에서 정시를 바라보면요. 정시 전형의 특징에는 일괄 합상 대학과 다단계 전형의 선발 대학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다단계 전형 지원 시 유의할 점은 실기 우선 선발을 목표로 전공 실기만 치중한 학생들 입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학생부 반영 과목으로는 대부분 국어, 영어, 사회 계열을 지정하는데요. 음악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수학 교과를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이 국민대, 단국대, 가톨릭대, 건국대, 강남대 등이 있고요. 다음에 전과목을 반영하는 학교가 서울대, 한세대, 상명대 등 다양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자,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음대 입시의 수시와 정시의 좀 특징을 살펴봤는데, 앞서 그 관악기 같은 경우는 전공자들이 좀 수시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유미진 선생님께서 오보에를 연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공 악기별로 이 합격 포인트를 잘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관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콘트라베이스나 오보에, 바순, 그리고 등 관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은 피아노나 바이올린, 첼로, 성악하는, 작곡하는 친구들보다 실기가 대학의 합격을 판가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관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실기의 중요성을 관악기를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좀 중요시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전경호 선생님께서 네. 우리 음대 지망생들이 2014학년도 수시를 지원할 때 네.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은지 좀 네. 짚어주시죠. 네, 음대 입시도 해마다 전형을 치르면서 이제 대학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시 요강을 또 결정짓고 정시 요강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달라진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과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작년도 전형 요강과 올해 전형 요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학교별로도 보면은 수능과 실기 그리고 학생부의 비율이 매년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년도 음대 입시의 특징 그리고 2014학년도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체크해야 될지 우리 음대 지망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본격적으로 1대1 맞춤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학생들의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올려준 개인 정보를 통해서 저희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미리 해주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음대 지망생과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연주를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악가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성악가의 꿈을 갖고 있군요. 입시와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저는 왜 비브라토가 안 나나. 비브라토에 대해서 이게 약간 떨림을 말하는 건가요? 예, 선생님. 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치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셨는데 미리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2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 5등급, 영어 5등급, 수학 4등급, 음악감사 7등급, 합창합주 2등급입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 가채점을 살펴보면은 국어 A형으로 봤네요. 82점, 영어 A형 50점, 한국사 10점, 윤리와 사상 27점이 예상됩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분석을 보면요. 우리 학교 교내 활동을 살펴보면은 1학년 때 음악회, 뮤지컬 등 다양한 음악 체험 활동을 했고요. 2학년 때 향상음악회, 작은음악회, 정규연주회 등 많은 음악회를 참여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 보면 시립청소년 수련관에서 어르신 정서 지원 및 일손돕기 자원봉사 등도 했고요. 일단 지원대학은 이 학생이 일지망이 경희대, 이지망 한양대, 삼지망 숙명여대 성악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우리 선생님께서 콩쿠르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연주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연주회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선생님 학생의 성적과 음악 활동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학생의 성적을 바라보면요, 조금 성적이 좀 미진합니다. 조금 더 올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내신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회 등 많은 이제 무대 경험을 한 거는 굉장히 이 학생한테 장점이네요. 근데 모의고사 국어 영어 A형에서 2등급 정도 올랐으면 좋겠고요. 네. 실기면에서도 조금씩 더 노력한다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적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성적을 조금 향상시켜야지만 지망하는 대학에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 학생이 직접 그 부른 연주를 듣고서 정시훈 선생님께서 평가해주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학생에게 저희가 사전 동의를 구하고 미리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성악 연습 장면을 촬영을 했고요. 시간 관계상 일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함께 우리 학생이 부른 성악 들어보시죠. 네, 자, 우리 학생이 부른 벨리니의 마 렌디 뿌르 꼰텐또라는 곡 잘 들었습니다. 우리말로 내 아름다움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곡이 참 아름다운 것 같은데 이 곡이 어떤 특징이 있는 곡인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곡은 벨리니의 6개 실내 아리아 중에 마지막 곡으로 내가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시와 음악으로 형성된 가곡입니다. 18세기 어느 음악가보다 막강한 권위를 누린 대본 작가의 피에트로 메타스타조의 시에 붙인 이 곡은 모차르트나 슈베르트를 연상케 하는 소박한 반주 뒤로 벨리니의 특유의 호소력 짙은 노래가 덧붙여진 곡입니다. 내 고통보다 그녀의 고통이 더 두렵다네. 내 자신보다 그녀 안에 더 오래 살고 있기에 라는 마지막 가사가 절절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사까지 네. 이렇게 읊어 주셨는데요. 이 제목이 내 아름다운 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라는 제목인데 절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의 이 노래를 부른 곡을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지적을 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소리가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경직됩니다, 조금. 그래서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제 꼭 이게 저녁이 되니까 이거 목이 장이네요. 네네. 제가 쉬운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경직된다는 소리는 뭐냐면요. 이 학생이 복식호흡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네요. 이게 호흡을 잘하다 보니까 소리를 이렇게 냅니다. 우리 가곡을 하나 할게요. 이성정 호흡이 좋고 소리를 바로 지릅니다. 이 학생이. 그러니까 이 비브라토가 날 시간이 없죠. 이거를 조금 더 작게 그냥 가볍게 그냥 작게 부르면 돼요. 일송정 조금 작게 부르면 조금 경직된 소리가 좀 후퇴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호흡을 띄워서 노래를 부르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지금 노래를 부를 때 책을 읽듯이 하지 말고 리듬을 타면서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 곡의 리듬이 어떻게 생겼나, 이 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래서 감상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복식호흡과 이 노래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복식호흡과 노래가 같이 붙어서 아름답게 조화가 돼야 좋은 노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지금 아직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좀 뻑뻑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긴 박에서는 물이 고여있는 소리를 내지 말고 물이 흐르듯이 이게 곡이 아름답게 흐르듯이 그렇게 내야 되는데 크레센도나 데크레센도 이걸 적용을 해서 노래를 부른다면 훨씬 더 좋은 노래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프레이즈의 마지막 음에서 소리를 풀어야 됩니다. 끝까지 소리를 풀지 못하면은 논비브라토의 원인이 됩니다. 소리를 풀어야 마지막에 소리가 비브라토도 나면서 아름답게 들리죠. 다음에 비브라토가 너무 없다 보니까 노래가 흐르지 못하고 음악성이 조금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 학생이 제일 고민하는 지금 것 같은데요. 예. 다음에 전체적으로 소리 위주로 이 학생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노래를 무겁게 부르는데 조금 가볍게요. 소리를 좀 작더라도 가볍게 노래를 자꾸 부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요, 빠른 곡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은 이렇게 무거운 곡이 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빠른 곡을 가지고 소리의 탄력을 조절하고 템포를 조금씩 이제 잘 되면은 조금씩 늦춰가는 방법으로 택한다면은 훨씬 더 이 학생한테는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다음에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요즘 인터넷에 좋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노래를 많이 들어보면서 노래의 감정을 익히기도 하고요. 소리의 느낌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가진 학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데 너무 건강해서 경직된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앞서 비브라토를 좀 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좀 풀어봐라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지, 비브라토를 좀 잘 내기 위해서 그 기교를 내기 위한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비브라토는 너무 많아도 문제고요. 너무 없어도 문제입니다. 예, 많으면 음정이 분명하지 않고 또 불안하고요. 소리가 강도가 약해서 심사위원이 강점이 됩니다. 근데 비브라토가 또 없으면 곡의 느낌을 또 표현하지 못합니다. 음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노래를 들으면 뻣뻣하고 윤기가 없어서 심사위원들이 감점의 대상이 됩니다. 높아지면서 말하면 둘 다 문제지만은 비브라토가 많은 것보다 전혀 없는 학생이 훨씬 불리합니다. 입시에서는. 그래서 비브라토가 문제가 되는 학생은 많아서 다양한 해결 방법으로 고쳐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비브라토가 문제가 되는 학생은 거의 없어서 해결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노래를 들어보면요,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한 잔 해보고 하겠습니다. 평소에 발성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평소에요? 네네. 예, 그럼 주로 어떤 곡으로 연습을 많이 합니까? 배우는 곡에 따라 다른데요. 그때그때 배우는 곡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비브라토가 되지 않은 원인은 성악을 시작하면서 이제 소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후천적인 이유 때문인 듯 합니다. 지금부터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소개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호흡의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호흡을 이용해서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선 호흡을 실어서 그 나오는 호흡 위에다가 소리를 얹어서 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학생은 호흡은 하지만 소리를 그 호흡에 얹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흡 따로 소리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지나친 공명이나 소리를 띄우는 것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건강한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소리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르게 되죠. 근데 이 지르게 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편안하게 소리를 내는 방법을 선생님과 상호 연구하면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빠른 스케일로 발성 연습을 하고 빠른 노래들을 공부를 하면은 순발력이 키워집니다. 아마 학생은 대체적으로 느린 스케일이나 느린 곡으로 연습을 하는 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이걸 개선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빠르게 스케일을 연습하거나 노래를 하면서 순발력을 키우면은 비브라토가 없는 학생은 처음은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훈련하다 보면은 금방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우리 학생이 비브라토를 내기 위한 방법을 지적을 이렇게 조언을 잘 해주셨는데요. 꾸준히 연습하면 선생님께서 지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노력하면 아마 좋은 소리가 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경희대학교와 한양대 그리고 숙명여대 성악과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들의 전형상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단요, 경희대학을 보면요, 학생부가 10%고요. 수학능력 시험이 20%, 실기가 70%에서 합이 100%입니다. 그리고 숙명여자대학을 보면은 음악과에 학생부가 15%, 수능이 15%, 실기고사 70%입니다. 2012년도와 13년도가 바뀌었습니다. 14년도도 잘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네. 다음에 한양대를 보면요, 성악과가 다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단계인데요. 예. 1단계에서 3배수로 뽑습니다. 실기 100점 만점, 100% 만점으로 3배수로 뽑고 2단계에서 일단 수능 성적이 5%, 학생부 성적이 5%, 실기 성적이 90%입니다. 네. 이렇게 한양대는 뽑게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경희대와 숙명여대는 일괄 합산을 하는 대학이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다단계 전형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의 성적, 그러니까 현재 시점의 성적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에 좀 지원 가능할지를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나 내신 성적으로 볼 때요. 본인이 원하는 대학은 조금 성적이 못 미칩니다. 예, 노래 부르는 걸로 봐서는 이 학생이 이제 건강한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음이 굉장히 잘 나는 학생 같아요. 그래서 이 고음이 잘 난다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기 면에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학생인 것 같고요. 네. 지금으로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그 외에 만약에 성신여대나 국민여대 정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신여대와 국민대까지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그 실기에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비브라토를 비롯해서 좀 선생님이 지적하신 점 잘 이해했어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다 완벽하게 된다요. 네. 예. 그러면 뭐 이제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이 긴 호흡으로 이제 정시까지도 멀리 네.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치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시기별로 성악 연습과 또 수능 공부의 비중 이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성악은 다행스럽게 연습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성악 연습은 아침, 저녁으로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좋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부는 학교에서 계속 노력하고 다음에 국어 영역에서 시간이 모자라지 않게 빠른 시간에 문제를 푸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음악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네네. 네, 공부할 시간이 많이 네. 없거든요, 예. 사실은요. 그래서 빨리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영어도 듣기 문항이 많은 관계로 등하교 시간에 듣기 연습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 시간에 와서 듣기 연습을 한다든지 그래서 목표를 삼고 그 목표를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름방학 때도
여름방학이라 해서 잠을 너무 많이 자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악은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충전 못했던 건강도 챙기면서 여름방학 때도 평소 학교 다닐 때처럼 리듬이 깨지지 않게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3이라고 생각하고 1, 2학년 때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되고요. 여름방학 이후에는 정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충분히 건강은 충전됐으리라 보니까 이제 건강이 결국 공부고 또 실기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많이 챙기면서 나머지 공부와 실기를 적당한 비율로 잘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악하는 학생들이야말로 자신의 몸이 또 하나의 악기이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선생님 말씀 큰 도움이 됐지요? 네. 네, 앞서 약점이라고 생각한 비브라토도 한번 멋지게 연주해 보시길 바라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성적도 조금씩만 올려봅시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성악으로 음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실기 부분에 있어서는 리듬과 호흡의 유념을 해야 하고요. 특히 목소리를 떨리게 하는 기교인 비브라토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목표 점수는 수능 국어와 영어 A형에서 2등급 이상이고 추천 대학은 성신여대 국민대 성악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명대학교 성악과에 다니고 있는 박효민, 이지은입니다. 여러분, 실기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만의 합격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목을 풀고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 트레이닝이 참 중요한데요. 무대에 서기 전 자신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기뿐만 아니라 성적도 참 중요한데요. 실기와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는 여러분 되세요. 파이팅! 네, 성악과 선배가 또 직접 응원의 한마디를 전해주셨는데요. 성악으로 음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께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치료사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음악치료사의 꿈을 가지고 있군요. 음대 입시는 어떤 학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보에라는 목관악기를 전공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오보에 연주곡들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네. 사랑받는 그런 악기인데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유미진 선생님과 정수윤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또 음악 활동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2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 6등급, 영어 6등급, 수학 3등급, 음악감상 6등급, 합창합주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3월 모의 수능 가채점을 보면 국어 A형으로 64점, 영어 A형 47점, 그리고 한국사 20점, 사회문화 27점이 예상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음악 활동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음악 활동을 살펴보면요. 1, 2학년 오케스트라반 동아리 활동, 오케스트라 연습과 정기 연주회, 향상음악회 등을 했고요. 희망대학으로는 1지망 경희대 기악과, 2지망 건국대 음악교육과, 3지망 숙명여대 관현악과 정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음악 활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미진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후배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내신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주 경험으로 실기 능력을 많이 보강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의 수능 공부도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모의 수능 성적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열심히 좀 수능 공부에도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오보의 연주를 듣고서 유미진 선생님께서 직접 평가를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번 촬영도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학생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연습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만 일부분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보 연주 장면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보에 연주를 하는 우리 학생의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 이 학생이 연주한 곡이 갈리보다의 오보에 협주곡 F장조 1악장이라고 합니다. 이 오보에의 소리가 이런 소리구나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지금 새삼 느끼고 있는데요. 유미진 선생님께서 먼저 오보에라는 악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오보에는 높은 나무, 즉 높은 소리를 내는 목관악기라는 뜻이 악기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목관악기 중에는 가장 높은 음역대를 연주하는 악기가 플룻인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오보의 높은 소리란 겹리드 악기인 바순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음역대를 내는 악기라고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전에 오보에가 A음으로 전체 오케스트라를 그렇죠. 라. 네, 예. 튜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보의 음색이 오케스트라 전체를 뚫고 나가는 독특한 음색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환경이 변해도 음정의 변화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정적인 악기이기 때문에 오보에가 튜닝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오보에를 위해서 좋은 협주곡들도 많고 연주곡도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그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을 알고 계시죠? 예. 거기 그 노래가 영화 미션에서 실린 삽입된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그 네. 연주곡이 원래 원곡이 걸로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군요. 예.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넬라 판타지아도 오보에 연주곡이었다는 사실을 예. 또 알게 되는데요. 유미진 선생님께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요. 우리 네. 학생이 지금 연주한 갈리보다의 오보에 협주곡 F장조 1악장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네. 어떤 점에 포인트를 줘서 연주를 해야 하나요? 네, 먼저 곡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면 제가 갈리보다라는 작곡가는 1801년에 프라하에서 태어난 작곡가인데요. 네. 스메타나 드보로작에 한참 앞서서 보헤미안 민속주의 음악의 기틀을 준비했던 작곡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곡, 오보에 협주곡 F장조 1악장을 보면 슬리프 댄스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특유의 리듬적 요소와 동유럽 성향이 짙게 배어나는 화성적인 색채감으로 지역이 가진 민족적 정서가 작곡가의 음악적 해석에서 잘 드러난 곡이에요. 그래서 네. 이 학생이 연주한 곡을 들어보면 네. 멜로디를 연주하는 부분도 많고 리듬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그 리듬들을 살려서 학생이 연주를 많이 하면 네. 더 좋은 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연주를 살짝 이제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의 오보에 협주곡을 들으시고서 어떤 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학생의 연주를 들어봤을 때 먼저 학생이 음악적으로 노래를 잘 표현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학생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네, 해볼게요. 학생은 오보에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서 네. 시작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네네. 그러면은 연주하면서 복식 호흡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악기를 불 때 초반에는 복식호흡이 좀 되는 것 같은데 후반부로 갈수록 숨이 이게 가슴 쪽으로 올라오면서 복식호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복식호흡에 좀 어려움을 겪고 네네네. 있는 제가 들어봤을 때도 네. 학생이 생각하는 걱정처럼 네. 좀 복식 호흡이 잘 안 돼서 몸도 좀 경직도 되고 손가락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네. 또 자세히 보다 보면 학생이 네.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예. 이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학생이 연주할 때 비브라토를 좀 더 익혀가지고 곡에 활용을 하면 더 좋은 연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복식 호흡이 좀 안정되지 못해서 그 기본적으로 복식 호흡이 안정이 돼야지 소리도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네. 있고 음정도 더 안정적으로 낼 수 있고 아까 힘이 들어갔던 것처럼 힘도 안 들어가고 더 편안하게 음악에만 집중해서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복식 호흡을 익혔을 때 어떤 점이 좀 달라질까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간단히 네네.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시범을 보일 곡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로 네. 조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복식호흡을 사용하지 않고 연주를 하게 되면요. 네.
리드가 좀 말랐네요. 네. 아, 방송 환경이 좀 건조하기 네. 때문에 네. 리드가 촉촉해야 되는데 말랐다고 하네요. 예. 제가 지금 연주한 건 학생이 고민했던 것처럼 어깨에도 몸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입술에도 힘을 많이 줘가지고 리드를 눌러서 불었던 거고요. 네. 복식호흡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연주를 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확실히 복식호흡을 하는 네. 것이 많이 다르네요. 선생님께서 이미 전문가시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안 할래 안 하실 수가 없었겠지만 네.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긴장된 이렇게 좀 경직된 그 자세에서 불러주셨을 때 소리와 지금 복식호흡을 제대로 해냈을 때 소리가 그냥 저희가 네. 듣기에도 네. 확실히 좀 확연하게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선생님.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그리고 우리 학생이 앞에서 악기를 불어낼 때 뒤로 갈수록 자꾸 숨이 찬다. 그리고 손가락에도 힘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좀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식호흡을 고치게 되면 먼저 몸에 힘도 좀 빠지게 될 거고 경직됐던 것도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런 습관을 가지고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빼기는 자기 본인이 좀 스스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학생이 의식적으로 몸에 힘을 빼려고 신경을 쓰고 릴렉스를 시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연습을 했을 때 자기가 이 자세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게 맞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하게 연습을 하는 것도 좋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디가 어떻게 경직되었는지도 확인을 하고 힘을 뺐을 때는 내가 더 편안해진 모습을 보고 연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손가락에 힘이 자꾸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건 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테크닉이 좀 잘 안 돌아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습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면서 고쳐지기도 했었는데 악기를 이렇게 잡을 때 이 부분에 보통 흔히들 사용하시는 건전지를 하나씩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손가락에. 네모난 건전지? 아니, 동그란 둥그런 거요? 건전지를. 그러면 손가락 자체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 무게로 손가락이 떨어지거든요. 자신의 손가락 힘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연습을 정확하게 하고 이제 건전지를 떼서 연습을 하다 보면 손가락이 훨씬 가벼워졌기 때문에 더 쉽게 연습이 될 거고 손가락 힘이 그렇게 저절로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이거 운동 선수들이 이제 육상 선수들이 다리에 모래주머니 차고 있다가 떼면 가벼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원리네요. 자, 아주 효율적인 연습 방법인데 한번 적극 활용해 보시고요. 정치훈 선생님께 이제 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는 대학이 경희대와 건국대, 숙명여대 관현악과에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일단 경희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 음악대학은 학생부 10%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20%, 실기 70%로 보는 거고요. 건국대는 조금 다릅니다. 음악교육학과라서 학생부 25%, 수능 35%, 실기 40%에서 100%로 보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는 아까 성악과 같이 학생부 15%, 수능 15%, 실기 70%에서 100%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자, 역시 세 학교 모두 일괄합산이고 성적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우리 학생이 이런 희망대학을 지원을 했을 경우에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을지, 또 다른 추천대학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은 잘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안 좋네요. 모의고사 성적을
국어, 영어 다 합쳐서 2등급 이내로 올리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다면은 그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성적으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예, 실기는 무난하게 잘하는 학생입니다. 성적에 조금 더 신경 쓰기 바라고요. 지금 성적으로 만약에 본다면요. 국민대나 당국대 아니면 성신여대 이런 것도 노려볼 만하고요. 아니면 숙명여대도 한번 네. 노려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지금 수능에 있어서 국어와 영어 성적이 좀 많이 향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도 했지요? 네. 혹시 선생님께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러면은 음대지망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음대지망생들은 내신과 수능도 중요하지만 또 실기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유미진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이 정시를 목표로 이제 준비한다고 할 때 시기별로 오보의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지금부터 여름방학 이전까지는 아직 복식 호흡이 잘 되지 않는 학생이나 테크닉이 좀 미흡한 학생들은 그것을 더 고쳐가지고 호흡을 다 잡고 다시 정확한 호흡을 가지고 자기가 그 호흡을 편안하게 연주를 할 수 있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도 음악적인 표현이나 다이나믹 같은 것이 잘 표현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자신이 그런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테크닉 연습하는 것처럼 천천히 연습하면서 다이나믹도 점차적으로 더 넓혀가고 크게 하다 보면 빠른 템포로 연습을 할 때 또 도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음악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기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모의 네. 수능을 준비하면서 그렇죠. 자기 예. 성적도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여름방학 때는 어떻게 좀 활용해 볼까요? 네,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입시 좀 전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실기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입시곡만 가지고 연습을 하면 다소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수능을 앞두고 이제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자기가 연습을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능에 치우쳐가지고 수능 공부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겠고 학생들이 보통 시험을 보는 시간이 오전 중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기가 컨디션도 조절을 해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더 이제 네. 질문을 좀 드려보면 네. 이 오보에 이거 관리하는 방법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오보에라는 악기를 어떻게 관리하면 네. 좋을까요? 방금 제가 조금 실수를 했듯이 이게 건조하거나 그렇게 되면 리드가 마르고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네. 이게 거의 종이 한 장보다 얇다고 보긴 하거든요. 이 끝에 부분이. 예. 그래서 쉽게 입술에 부딪혀도 그렇고 네. 어디 스치기만 해도 다 망가지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좀 관리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이런 키 구멍 홀이라고 하죠. 여기에 침이 잘 끼게 돼요. 악기가 뭐 차갑거나 공기 기온이 차가운 데가 가게 되면 그래서 입시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그 실기 보는 곳이 시험을 보는 곳이 차가울 수도 있고 네, 추울 수도 네. 있기 때문에 네. 악기 특히 이 윗간에 따뜻하게 해서 침이 끼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악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기도 그렇고, 그리고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멋진 연주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신감 가지고 한번 연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잘 살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오보에를 전공으로 음대를 지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실기에 있어서는 비브라토와 복식 호흡에 중점을 두길 바라고 목표 점수는 수능, 국어, 영어 A형 2등급 이내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추천 대학은 국민대학교 관현악 전공, 숙명여대 관현악과, 성신여대 기악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하지만 알쏭달쏭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고요?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 전략, 수시 전형의 이해와 합격 전략 등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한 걸음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 4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신청 접수는 TBS 홈페이지 www.tbs.seoul.kr에서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입니다.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3월 모의수능 이후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들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고민인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는 저희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가 함께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월 30일에는 서울시청에서 그리고 4월 6일에는 노원구민회관에서 함께하게 되는데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펼쳐지게 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참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 3월 30일에 진행이 되는 입시 설명회는 신청이 마감이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4월 6일에 오는 4월 6일에 신청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14 음대 합격 전략을 주제로 해서 소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정치훈 선생님 그리고 유미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금요일은 여러분들께 공부 방법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내일은 3월 모의평가 분석 영어 편을 주제로 함께 할 테니까요. 영어의 약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일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공부 방법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